안녕하세요 여러분, 폴라리스 유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돈의 비밀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이죠. 바로 10편을 갖고 왔는데요. 이번 돈의 비밀 10편 마지막 주제는 바로 국가입니다. 정확히 하면 국부죠. 국가의 부. 경제학의 시작도 국부론이죠. 1776년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다루고 있는 자본주의의 시작이 바로 이때부터예요. 그리고 하나 더, 1776년은 미국이 독립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인류는 4년에서 5년마다 왕을 교체하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국부론, 그리고 미국의 독립. 그리고요. 이게 1776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76이라는 숫자는 자유, 독립, 정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돈의 비밀, 국가의 부에 대한 그 첫 번째 얘기는 바로 경세재민입니다. 경세재민, 경세, 세상을 경영하고 운영한다. 재민, 백성을 돕고 원조하고 구제한다.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경제라는 단어가 여기서 온 거라고 해요.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의 단어를 번역하던 일본 학자들이 이코노미란 단어에 대한 고민으로 취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유교적 관념이죠. 국가가 담당해야 할 미션으로 본 거예요. 즉, 관 중심으로 바라본 겁니다. 국가란 백성을 먹여 살리고 책임지는 존재였던 거죠. 얼마나 먹여 살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그게 어떤 동양적 사고 체계? 어떤 동양적 관념인 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국가의 역할로 본 겁니다. 결국은 성군이 나와야 하죠. 지도자의 자질이 중요해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관료의 질이 곧 그 국가의 질이 되겠죠. 그럼 결국 절대자와 관료 시스템, 그리고 질서에 적응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유교, 도교, 불교 모두 사유재산제와는 거리가 멀어요. 사실상 재산권이 모호한, 명확한 게 없고 자의적이고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치를 평가할 수도 없고 그냥 예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내 노력과 희생을 보관하고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시도나 노력, 생산, 유통? 어려워요. 그리고 법체제에도 그런 게 반영이 되었겠죠. 유교는 상보다는 예고요. 도교는 그냥 아예 무소유고, 불교는 이런 거죠. 그냥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고 이번 생은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단, 네가 도전하지 않고 순응하고 잘 살면 다음 생이 너를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말 잘 들으면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신분으로 태어날 거야.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왕조, 조선은 이런 패단의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거를 다 갖고 있죠. 재산권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경세재민 했나요? 사실상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아예 스택이 불가능한 사회 구조였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서양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코노미죠. 가정살림을 뜻합니다. 이게 그리스어원이라고 하는데 일단 생각해보면 현실적이에요. 기원전 서양은 경제를 소단위인 가정살림, 먹고 사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왕국의 사도세자의 아들 이산이 즉위할 때, 그러니까 정조죠, 정조. 1776년 스코틀랜드에서는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미국은 독립을 하고 공화국을 실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불과 250년 전이라는 거. 250년 전에는 서양은 보이지 않는 손과 국가의 부에 대한 탐구를 했고요. 자유와 독립의 기틀을 마련했고 사유재산 보장을 굳건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약하면 재산권을 보장하고 시장의 역할을 경제에 맡기게 돼요. 경세재민 대 시장, 예와 무소유 대 사유재산. 이 구도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거지만 무엇이 국가의 부이고 그런 국력이 무엇을 지탱해 주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경세재민일까요? 아니면 시장일까요? 자, 그럼 우리는 국가별 부와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매년 확인해보는 자료인데요. 원래는 크레딧 스위스에서 매년 복원을 했는데 2023년 UBS와 합병을 해가지고 이후부터는 UBS가 매년 발표하는 자료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웰스 리포트 2025. 한마디로 국가별 돈의 비밀이자 부의 규모, 특징, 변화, 추이를
글로벌 투자은행 입장에서 관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진짜 국가별 부의 지표입니다. 그 나라 부자들의 평균과 중위값을 보여주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게 소득이 아니라, 그러니까 플로우가 아니라 말 그대로 부입니다. 부. 한마디로 스택된 돈을 의미하죠. 자, 기준은 성인 1인당입니다. 여기서는 추세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성인 1인당으로 보면요. 여러분들 부자는요. 망해도 3대가 간다고 하죠. 개인으로 보면요. 유럽의 개인들이 아직은 부자입니다. 그만큼 많이 쌓아놨다는 걸 의미하죠. 자, 왼쪽이 평균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중위값입니다. 그러니까 중간값이죠. 1등부터 100등까지 세어놨을 때 딱 중간. 그래서 평균값은 좌우 폭이 크면 그만큼 왜곡이 많이 발생을 해요. 평균값과 중위값의 괴리는 결국 빈부격차가 크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물론 일부 조세 회피 지역의 변수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단연 스위스가 부국이에요. 네. 그 다음이 미국이죠. 근데 압도적인 평균값에 비해 중위값은 우리랑 비슷한 규모예요. 미국의 극단적인 양극화, 빈부격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 홍콩, 룩셈부르크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 그리고 뉴질랜드, 그리고 캐나다가 눈에 많이 띄죠. 당연히 아직 중국은 없고요. 자, 그러면 한국, 일본, 대만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면 대만의 선전이 인상적이에요. 한국과 일본은 거의 비슷한 규모고요. 근데 이 수치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부국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불과 70년 동안의 성과예요. 저는 우리 인구 규모까지 본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기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이거는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게 아닐까요? 아니, 이 정도의 부를 쌓았는데, 그리고 평균값과 중위값을 고려해봐도 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얘기하고 자조하는 거는 상당히 저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선 세대의 희생과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세계 역사에 기적의 세대로 기록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도 없고 지정학적으로 정말 참혹하리만큼 불리하고 아마 이 부분 세계 최고 수준이지 않을까. 심지어 택지도 부족해요. 거기에 식민 지배에다가 전쟁까지 겪고 지금 이거 출발한 거잖아요. 이거는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도 아까워요. 신화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로. 해서 대한민국에 부를 쌓아주신 분들께 감사의 이야기 전해드리고 싶고요. 정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 부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정말 자주 소개해드리는 책이죠. 윌리엄 번스타인의 부의 세계사. 근데 막상 이 책의 작가분은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라고 해요. 화학과 의학을 전공하신 분인데요. 사실 이분 월가 개미 투자자들의 아버지로 불릴 만큼 나름 유명하신 분이시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은 상대적으로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분입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지만 윌리엄 버스타인은 책에서 현대사회의 풍요의 원천, 부의 원천을 제시해요. 그건 바로 제도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무형의 틀, 결국 생각의 수준이 부의 수준을 가름하고 그걸 상호작용으로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생산과 상업활동을 통해 가치를 만들어내고 비즈니스로 관계를 맺고 가치를 교환하는 일, 그런 것들의 무형의 틀이 바로 제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는 국부의 길이 나옵니다. 한 국가가 부의 길로 가기 위한 조건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재산권 보장입니다. 네가 죄를 네가 알렸다? 라고 하면서 끌려가서 매 맞으면 없던 죄도 만들어내서 말하게 되잖아요. 이건 경세재민이 아니라 내 노력, 내 희생의 대가도 못 지켜낸다면, 그쵸? 그럼 부국으로 갈 수 없겠죠. 내 노력의 결과물이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다면 돈의 기능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자산, 재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으면 금융도 무너집니다. 오늘이, 내일이 불확실성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는 오늘을 포기하게 만들죠. 그리고 재산권에는 땀 흘려 일한 거 말고 근육이 아닌 뇌 활동의 결과물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이라고 하죠. 이 지적재산권 보호가 동양과 서양 승부의 종지부를 찍고 지금의 서양 문명을 이룩하게 해준 거잖아요. 한마디로 인간의 창의성에 불을 땡기게 됩니다. 내 활동의 결과물을 보장해주고 지켜준다는 거, 이게 부국의 길이라는 거를 정리하면서
두 번째는 바로 세계를 탐구하고 해석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 즉 과학적 합리주의입니다. 여러분, 미신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칼 세이건은 이 미신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미신은 세상과의 정면 대결을 회피하는 비겁함이다. 저 또한 이거 읽고 되게 공감을 많이 했고요. 동의하기도 했고, 미신은 곧 비겁함이라는 거. 과학적 합리주의로 가야 부의 길, 풍요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작가는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폴라리스 구독자분들은 너무나도 이미 익숙하시겠지만 세 번째는 바로 자본시장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요, 현대적인, 선진된 자본시장이에요. 인간의 호기심과 지적활동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물을 공유합니다. 함께 빵을 나눠 먹는 거죠. 한마디로 리스크와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고도화가 되어야 그 국가가 풍요의 길로 갑니다. 땅이나 콘크리트가 한 국가가 부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선진된 자본시장, 즉 금융과 기업이 그 국가를 부의 길로 가게 해주는 거죠. 물론 압도적인 랜드마크와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풍요와 부의 결과물이자 증거는 될 수 있지만 분명 그 씨앗은 금융과 기업, 즉 선진 자본시장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요, 교통과 통신, 네트워크의 발달입니다. 요즘의 클라우드 센터도 전 여기에 포함된다고 봐요. 중요한 정보를 모으고 빅데이터죠. 신속하게 처리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세계 각국은 다음 차세대 통신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서 국가의 운명을 걸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국가가 풍요의 길, 부의 길로 가기 위한 조건. 첫째, 재산권 보호. 둘째, 과학적 합리주의. 셋째, 자본시장. 그리고 마지막 넷째, 네트워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관점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부국의 길로 가고 있나요?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돈의 비밀 10편 국가 편이었습니다. 우리 채널에 정말 시리즈라고 할 만한 첫 번째 시리즈가 바로 20살이 제시하는 비트코인으로 가는 길 시리즈였어요. 이제 그거에 이어서 두 번째 시리즈 돈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다루기 부담스럽기도 하고 대중적이지 못한 내용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돈에 대한 우리 사회의 모순, 위선, 이중성을 실제로 제가 겪으면서 언젠가는 한 번은 제가 유튜브를 또 하고 있으니까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한테도 좀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늘 그랬듯이 이번 이 시리즈 영상들도 제 유튜브에 이 구글 서버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날짜로 남겨둘게요. 자, 여러분들은 1편부터 10편까지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돈의 비밀, 돈의 본질과 마주하셨나요? 정말 신기한 게 사람들은요, 돈을 추구하면서 때로는 돈을 저주하고 욕하기도 하죠. 제가 정리하고 이해해본 돈은요, 사실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돈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잖아요. 돈은 그냥 돈일 뿐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돈은요, 게임의 룰과 시간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거의 90%가 결정됩니다. 나머지 10%는 익숙하지는 않으면서 조금은 불편한 몇 가지 진실의 허들만 넘어가면 돼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는 룰을 모르고 경기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 해 교육 예산이 106조죠. 106조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사교육비가 30조라는데 그래 봐야 수능의 나라죠. 저는요, 우리가 진짜 급한 건 노벨상이 아니라 경제, 금융,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물론 제 의견이에요, 제 의견.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저랑 의견이 다르거나 너무 같거나 할 경우에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의 비밀 시리즈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폴라리스 이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